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당선됐습니다. 첫 여성 총리 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일본의 우클릭을 이끌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새 총리를 만난 뒤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당일 또는 1박 2일 정도 머무를 것으로 보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식엔 불참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어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출됐습니다. 자민당 70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재이자 오는 15일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입니다. 여자 아베라는 수식어가 항상 뒤따를 정도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강경 보수를 넘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예상을 깨고 183표를 얻어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를 따돌렸고 결선 투표에선 29표 차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人数少ないですし、もう全員に働いていただきます。馬車馬のように働いていただきます。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올해 64살인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당선돼 10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자민당 내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 출신으로 정치 가문이란 배경 없이 독자적으로 기반을 닦아온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자민당 대표직 세 번째 도전 끝에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총재는 15일 총리 지명 선거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이지만 야당이 통일된 후보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그간 각종 극우적 언행으로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선 평화의 성지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초선 의원이던 1995년 중임원 외무위 질의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해 주목받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여자 아베라고 불립니다. 2023년에는 강요 신분으로 3번이나 신사를 참배했고 지난 9월 총재 선거 과정에선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평화의 성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私は靖国神社はこれはもう戦没者慰霊の中心的な施設だと思いますし、また平和のお社と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 아울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다케시마의 날에는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태도에서 그녀는 극우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を守っていただく、法律を守っていただく、そして難民のふりをして実は経済的目的がある、これはダメだと。それから不法滞在者、これはお帰りをいただく。 재정 지출 확대와 경제 성장, 강한 일본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10년대 아베노믹스를 잇는 다카이치 노믹스가 펼쳐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 우리나라를 찾을 계획인데 이에 앞서 일본의 새 극우 총리와 만납니다. 일본엔 사흘, 한국엔 길어야 이틀 머물 거란 전망 속에 에이펙 본행사는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황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일본을 방문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에 방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오는 28일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오는 15일 총리에 취임하는 다카이치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등 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29일 하루 혹은 1박 2일로 방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난 뒤인 31일 열리는데 여기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일정이 짧아져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의지가 강해 물밑 협상에 따라서는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에 정통한 여당 고위 관계자도 두 정상의 만남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일본에선 극우 성향의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한 달을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다카이치의 선출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에 한일 정상이 만나 이 셔틀 외교를 약속한 바 있었죠.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총리가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강한 일본, 또 더 주장하는 일본을 기조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외교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거고 아베 대외 정책과 상당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그것을 같은 노선에서 갈 수는 아마도 없을 거기 때문에 다만 다카이치 총재 역시도 북중러 협력에 맞선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대외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언행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가 조금 전에 한미일 연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당일치기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2박 3일 일정으로 머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로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펙 개막일이 31일인 만큼 아시아 순방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주목을 한 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치기로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방한 기한이 짧아진 만큼 북미 회담이 추가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사이 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미 회담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정세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이 법원이 석방 요청 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 곧바로 서울 남부지법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혜진 기자,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45분쯤 석방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1시간에 걸친 심사에서 검찰은 경찰을 대신해 6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날짜를 협의하고도 출석 요구를 남발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하게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뒤 지난 4월 여당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을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위원장이 면직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전격 긴급 체포한 과정을 두고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인신구금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경찰 기획수사극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응당한 법 집행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조희로 기자가 전합니다.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명령에 국민의힘은 기획수사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의 방문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핍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절차에 회피하려 했다면서 체포가 응당한 법 집행 결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의 석방 명령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체포와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여야의 희비도 엇갈리면서 연휴 내내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통령실이 내일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방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해당 출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맞물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이 타들어가는데 예능을 촬영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로 사망한 공무원분의 발인이 내일이라 발인날 예능 출연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화 시기에 대해선 28일 오후 녹화했다면서 촬영 전후로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거듭 제기되자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날짜 공개를 최초로 요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증거를 공개하니 자백했다며 공무원이 경무에 시달리는 동안 이 대통령은 예능을 찍고 있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화재로 민생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예능 촬영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재로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능 촬영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맞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푸드를 홍보하려던 의도와 달리 이 대통령의 행보는 국정자원 화제와 공무원 사망으로 연휴 내내 야당의 공세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국회팀 전정인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모습인데 이거 곱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 추석 인사를 하는 모습 같은데 네. 이번이 취임 후 첫 명절이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나란히 차려입고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명절의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부부의 첫 명절 인사를 살펴봤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석 관련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선물 팔아요. 누가 대통령 선물을 중고거래라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올라온 건데요. 네. 관련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와 있고 가격대를 보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 중인 물건도 보이고요.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마다 대통령 명절 선물 구성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 2개와 전국의 수산물과 쌀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전 기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대통령 명절 선물 해마다 중고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중고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겁니다. 대통령 선물이 이렇게 거래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선물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주류가 아닌 이상 중고 거래를 처벌할 법령도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네, 중고 거래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니까 마땅히 처벌할 조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 땡땡땡땡 반토막, 무엇이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까?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14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하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저격했습니다. 네. 평화도 경제도 정치도 망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반토막 이하로 줄여서 주변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을 반토막 내야 한다.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인데 당연히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물론입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섰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을 조국당과 혁신당으로 반토막 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당 대표는 당내 성비를 막기 위해 노력한 당직자가 맞고 조국 대표는 조국당 대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당내 성비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치소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에 별도의 가족 접견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추석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키끗한 짧은 머리에 수척해진 모습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석 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이번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가족 접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연휴 때보다 더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된 셈입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은 견뎌하는 시기고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이미 형해화되었다고. 지난달 17일 전자발찌를 차고 휠체어에 앉아 병원으로 가던 모습이 포착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을 통해 여러분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옥중 추석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지지자 결집을 의도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두 사람은 독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에는 교정당국의 예산 문제로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며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부부가 한날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 복도 곳곳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현관문 앞에는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2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안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들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도와달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았다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은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오늘 오전 4시 58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25톤 대형 화물차 4대가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 한 사거리에선 화물차가 전기자전거와 충돌해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3차선을 달리던 전기자전거가 차선을 변경하다 2차선에 있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추석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통놀이도 하면서 여유롭고 또 편하게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긴 연휴에 준비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일정 살펴보시고요. 가족들과 나들이 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휴 표정을 노화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무료로 개방된 경복궁에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 무사복을 차려입고 신난 아들은 모형칼을 들고 아버지와 야외 전투를 벌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경복궁에 나와서 궁을 좀 돌아보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날씨도 좋고 해서 나왔고요. 창과 방패를 든 수문군이 북을 치고 열을 맞추며 군사훈련을 하자 외국인들까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바로 옆 국립민속박물관. 광장에선 전통놀이를 릴레이로 즐기는 가족 대항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투어 던지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팽이치기에 집중하는 딸아이를 목청 높여 응원하는 아버지. 딸은 결국 징을 울리며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아 당일치기가 가능한 인천 강화군에선 역사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붓을 분주히 움직이며 멋진 수채화 작품을 그려내고 서예장인이 붓글씨로 무료 가운을 써주는 부스에도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후회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가운을 후회 없이 살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을비 대신 반짝 맑은 날씨가 찾아온 수도권은 아직 떠나지 않은 시민들이 도심과 자연 곳곳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석 당일 보름달은 충청과 제주에서만 구름 사이로 일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풍요로운데 고향 가는 길목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니 문제입니다. 특히 휴게소 음식값이 만만치가 않죠. 가볍게 아이들 돈가스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동이며 커피며 분식거리도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옛날 돈가스 한 그릇을 11,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2023년 촬영한 가격은 1,500원, 2년 만에 9.5%가 올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몇만 원씩은 그냥 쓰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만 원이잖아요. 비싼 것 같아요.
전국 휴게소 음식 가격은 최근 4년 새 평균 12.5%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이 치즈 돈가스가 13,500원인데요. 이 같은 돈가스류는 4년 사이 25%가 넘게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동도 18.1%, 아메리카노 커피도 4,000원에서 4,700원으로 17.6% 올랐습니다. 소떡과 같은 떡꼬치류도 3,500원대에서 11.3% 올라 4,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살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만 구매를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고요. 지금 잠도 오고 하니까 잠 깨려고 사서 먹는 건데 커피도 비싸고 호두빵도 비싸고. 높아진 가격이 부담된다면 라면이나 된장찌개, 국밥 등 휴게소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실속 메뉴를 고민해볼 만합니다. 단 양이 적고 반찬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렵사리 내려가서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용돈도 오가죠. 그런데 이런 명절 용돈이요. 법적 분쟁 시에 채무가 될 수 있다.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용돈이 채무가 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결혼 생활 기간 시어머니 B씨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명절 용돈 등이라 증여성 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고 간 현금을 변제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채무가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돈이 갈 당시에 의사가 당사자 간에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될 거고 금액 규모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게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거예요.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추석 때 주는 거면은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받을 때 확실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게 성립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을 지양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혹했던 가자지구 전쟁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스라엘은 공격 중단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중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3일 전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즉각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밝힌 평화 구상안의 일부를 수용해 종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모두 48명으로 추정되는 인질 석방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verybody was unified in wanting this war to end and seeing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very close to achieving that. Thank you all. 네타냐후 총리도 즉각 응답했습니다.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하마스가 평화 구상안 중 무장해제와 무기 반납 등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변수입니다. And the Palestinians control themselves, and there is a Palestinian state. Hamas no longer gonna have any kind of weapon. We don't need the weapon if there is no occupation.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재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속 협상에 종전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중국도 지금 최대 명절인 국경절로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때 맞춰서 애국심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우주에서 중국
특히 이렇게 오성 홍기를 찍어서 공개하는가 하면요. 극장가에선 애국주의 영화가 박스오피스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天安门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국기 개양식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2만 명이 모인 겁니다. 有生之年吧，能有这个机会，我非常激动。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오송홍기는 중국 전역뿐 아니라 본토 밖에서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국기를 올렸고 我们想的最多的事情就是希望祖国更加强大，更加繁荣富强。 우주에서 지구를 배경으로 찍은 국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인이 열광하는 오송홍기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영화 관람이 폭증하는 연휴 기간 미국에 맞서는 영화인 지형군 요쿄라평이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을 다룬 작품인데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 전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총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연휴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CIA가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파문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다면서 철통 보안을 강조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후 도청 방지기기 62대를 급하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10억 원에 가까운 도청 방지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에 1,500만 원이 넘는 기기 62대를 주문한 겁니다.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대통령실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제외공간 역시 도청 탐지기기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외공간당 도청 탐지 시스템은 평균 1.4개에 불과했고 기기 하나당 165제곱미터, 약 50평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제외공간 곳곳이 도청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보안시설 확충이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범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 탐지가 필요한 공간을 규정한 국방부와 달리 외교부는 총칙 수준에 불과해 보안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외교 현장의 보안 공백을 철저히 메우고 국가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과의 중요 외교, 안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도청 탐지 기기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명절 밥상에서 집값 얘기하게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겼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한강벨트는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외곽 지역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곧 30년이 되는 서울 구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출 규제 이후 거래가 줄었음에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지난주 21억 원으로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실권이 비싸다 보니까 성동 광진이 같은 역세권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97년도부터 가격이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곳이에요.
이 아파트가 속한 광진구는 한 주 전보다 0.65%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대비론 7% 넘게 뛰었는데 송파구 14%, 성동구 12% 등 강남 3구와 강북 한강벨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강벨트 오름폭 확대가 전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는 올해 1% 남짓 상승에 그쳤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 이른바 금관구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입지들, 차선으로 선호하는 입지들에 한해서만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양극화 흐름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똘똘한 한 채만 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희비는 계속 엇갈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장거리 운전할 일 많은 연휴인데요. 차량 상태 점검하고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지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운동장에 자동차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구청과 정비사업조합이 무료로 차를 점검해준다는 소식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시골이 순천인데 장거리 가니까 자동차도 한번 검사할 겸 하고 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점검을 못 받았다면 적어도 엔진 오일은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게이지 바가 있습니다. 이 게이지 바를 뽑으신 상태에서 한번 쭉 닦으신 다음에 다시 빼서 있는 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일 자국이 L과 F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지만 L보다 아래에 있으면 보충은 필수입니다. 내 차 외관 상태, 타이어 상태, 각종 전등 상태가 정상인지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운전할 때는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과의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 대 차로 부딪히는 경우엔 청건당 6.7명이 숨졌지만 차량 단독 충돌 사고는 무려 10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밖으로 대피해 신고해야 합니다. 밤에 2차 사고를 막으려면 이런 밝은색 상의를 입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발이나 바지도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지면을 강하게 비추는 전조등 특성상 하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신발과 하의가 밝은 색이면 운전자가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연휴 이튿날인 오늘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정도의 비 예보가 있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대체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추석 당일과 화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중부지방에서는 선명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지만 남부와 제주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출발해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구가 26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영상 속으로에도 추석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한국 민속촌에서 진행된 삼도 판굿의 한 장면입니다. 네, 신명나는 가락에 잠시 취해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